주막에서 술을 마시던 두 사내가 아내 자랑에 여념이 없었다. 한 사내가 먼저 입을 여는데 우리 마누라는 말이야. 음식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그 김치찌개를 먹다 보면 술이 10병이 더 들어가네. 그게 뭐 대수라고. 우리 마누라는 말이야.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지 않고서는 절대 멈추는 법이 없다네. 뭐라고? 자네 마누라가 그렇게 대단하단 말이야? 그럼 우리 마누라 별명이 뭔지 아나? 동막골 옥녀야. 이거야 원. 자네 집에 한번 놀러 가봐야겠구먼. 직접 확인을 좀 해봐야겠소. 뭐라고? 이 자식이 미쳤나? 지금 해보자는 거요? 농담일세 농담. 그렇게 화를 낼 것까지야. 어디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해봐라. 그땐 정말 가만 안 둘 테니. 사내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이 일을 말했는데 그래서요? 또 뭐라고 하셨어? 뭐라고 하긴. 한 번만 더 개소리하면 혼쭐 난다 했지. 그 자식이 자꾸 선을 넘어. 확 그냥 콧구멍에 손가락 꽂아서 볼링을 해볼라. 아이고, 여보. 그러실 게 아니라 와서 한번 구경해보라고 하시지. 뭐라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어차피 당신은 찰나에 끝나고 코 골고 잠만 자지 않소. 저 혼자 밤새 심심한데 그 사람이라도 오면 좀 덜 심심하지 않겠소? 제덕이는 같은 마을 과부 덕자를 좋아했다. 호시탐탐 그녀를 노리며 찾아가기 일쑤였는데 이복에 식사는 하셨는가? 아직 못 먹었어. 왜 이 시간까지? 쌀도 떨어지고 끓여 먹을 누룽지도 한 줌도 없어. 아니 그러니까 나랑 빨리 살림 합치자니까. 왜 그렇게 고집 피우고 그래? 그럴 순 없다니까요. 서방님 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다고 쌀이 나와 국이 나와. 산 사람은 살아야지. 미련하구만. 그때 덕자가 오돌오돌 떨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왜 그렇게 떨어? 날도 별로 춥지도 않은데. 아, 그게 이불이 솜이 다 죽어 덮으나 마나. 밤새 너무 추워서 혼났어. 곧불에 걸렸어. 으이그 이 사람아 잠깐만 기다리소. 제덕이는 서둘러 집에 들렀다 오는데 네 쓰던 이불이요. 남는 것이니 부담 없이 쓰시오. 정말이요? 정말 고맙소. 내 신세 각풀이다. 그러면 지금 방에 들어가서 한 따까리? 택도 없소. 장난이요 장난. 그리고 며칠 후 이봐 부산댁. 자네 제덕이랑 살림 합쳤다며? 그게 무슨 구렁이 하품하다 턱 빠지는 소리요. 마을에 소문 다 났어. 자네랑 제덕이랑 한 입을 덮는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네 이 인간을 가만히 안 두겠어. 얼마 후 제덕은 덕자를 찾아가는데 아니 이보시오. 당신이 이상한 소문 내고 다녔소. 무슨 말이요? 우리가 언제 살림을 합쳤어. 그리고 언제 한 입을 덮었단 말이오. 아니 말은 바로 해야지. 내가 쓰던 이불 덮었으니까 우리 한 입을 덮은 거 맞지? 나는 그거밖에 말 안 했어. 아니 왜 그런 말을 꾸며내요. 책임지시오. 나 이제 어떡한단 말이오. 뭘 어떻게? 오늘부터 진짜로 한 입을 덮으면 되지. 내가 폭신폭신 빵빵한 이불로 바꿔줄 테니까 오늘부터 같이 한 입을 덮으세. 청상 과부가 된 지 3년째인 이씨 부인이 눈물바람으로 사또 앞에 엎드렸다. 그녀의 손에는 웬 낡은 서방의 유품이라는 목침이 들려 있었다. 사또 소인의 원통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이 목침은 죽은 서방이 남긴 유일한 유산이온데 옆집 총각놈이 밤마다 담을 넘어와 제멋대로 쓰고 있나이다.
고인의 유품을 함부로 쓰다니 괘씸한지고. 그래서 그 목침이 어찌 되었단 말이냐? 상세하게 말해보게. 보시옵소서. 건장한 사내가 매일 밤 패고 자니 이리 닳고 저리 닳아 반질반질 윤이 날 지경입니다. 이러다가 나의 반토막이 나게 생겼으니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사옵니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괘씸하도다. 당장 그놈을 잡아다 곤장을 줄 것이네. 다시는 남의 집 물건에 손대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하겠다. 아이고, 사또. 어찌 그런 그건을 하시나이까? 소인이 바라는 것은 벌이 아니옵니다. 벌이 아니라고? 그럼 무엇을 바라는고? 그 총각 놈들아 앞으로 평생 이 목침을 책임지고 배고 자라고 관아의 이름으로 명해 주시옵소서. 귀한 걸 닳게 만들었으니 책임져야지요. 이왕이면 오늘 밤부터라도 그리하면 더할 나위 없겠나이다. 용녀는 같은 마을 호랍이 강식이를 좋아했다. 그러다 용기를 내어 강식에게 고백하는데 이봐요, 김씨. 저 할 말 있어. 나한테 말이요. 말해보시오. 강식 씨나 나나 외로운 사람끼리 서로 합쳐서 힘이 돼보는 건 어떻소? 아이고 됐소. 나는 말이요. 수저도 남이 쓰던 거 안 쓰오. 밥그릇도 남이 쓰던 거 안 쓰오. 하물며 덫이나나 누가 쓰던 거 안 쓴다네. 그런데 과부인 자네랑 합치자고? 못 들은 걸로 하겠네. 아니, 그러는 당신도 호랍이 아니요. 한번 갔다 온 건 마찬가지잖소. 나는 신혼 첫날 마누라가 내 소중이를 보더만 기겁하고 도망갔어. 도저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고. 이 말을 들은 용녀는 강식을 더욱 꼬시고 싶어졌다. 그래서 구라를 까는데 나도 마찬가지요. 돌아가신 서방이 혼례도 마치고 내가 윗저고리를 푸니까 좋아서 어찌 할 줄 모르고 거품 물더니 급사했어. 마을 안악들이 하는 말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쌍봉우리라 합디다. 그게 정말이요?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어. 그렇다면 우리 합쳐보세. 그리고 그날 밤 내 이 나이 먹도록 경험이 없어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소. 나도 마찬가지요. 떨지 마시오. 처음엔 다 그렇다요. 그걸 자네가 어떻게 알아? 아, 다들 그렇다 하더라고. 용녀는 겉저고리를 푸는데 뭐야?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라더니 아랫마을 춘자보다 못하고만 뭘? 아이고, 지는 아랫도리에 올챙이 한 마리 달고 온 줄 알았네. 키워서 개구리탕 해먹으려고. 그렇게 두 사람은 티격태격 은근히 잘 맞아. 알콩달콩 잘 살았다고 한다. 칠흑 같은 밤 연료로 소문난 박씨 부인의 외딴 집에 수상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다음 날 부인의 오랜 몸종인 막내가 대청마루를 쓸며 어젯밤 일을 묻기 시작했다. 마님,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요? 담벼락 너머로 사내의 기척이 들렸다는 것 같던데. 호들갑 떨지 말거라. 그저 바람 소리를 잘못 들었겠지. 내 신세에 웬 사내란 말이냐? 바람 소리가 그리도 구성지단 말씀이십니까? 꼭 사내가 애타게 여인을 찾듯 흐느끼는 소리 같았는디요. 필시 마님을 흠모한 사내가 담을 넘으려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흠모는 무슨? 딱한 사정에 사내를 잠시 도와준 것뿐이다. 사정이요? 어떤 사정이 그리도 딱했길래 마님의 규방에까지 발을 들인답니까? 밤이 깊도록 담벼락 밑에서 홀로 울고 있더구나. 차마 외면할 수 없어 까닭을 물었지. 그래서요? 그래서 뭐라 하던가요? 제 서방구실을 못해 부인에게 소방맞을 처지라더구나. 하도 딱해서 내가 아는 비방을 알려주었을 뿐이다.
비방이요? 마님께서 그런 걸 어찌? 나라고 평생 과부였겠느냐. 죽은 서방님이 남긴 비기가 있었지. 그 산에 내 가르침대로 하겠다더니만 이내 담을 훌쩍 넘어가지 않겠느냐. 어찌나 힘이 넘치던지. 오메, 마님! 그런 귀한 비방을 어찌 쇳내한테는 안 알려주시고. 미안하구나. 담을 넘어가서는 소식이 없으니 그놈의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내가 먼저 직접 확인을 했어야 하는 건데. 김내감 내아인 복길이가 쭈뼛쭈뼛 대감을 찾아왔다. 그리곤 조심스레 대감에게 말을 거는데 대감마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해보시게.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깊은 밤에 누군가가 제 방에 들어와서 저를 무엇이라? 내 집에서 어떤 잡놈이? 아무리 과부라 한들 저를 이리 막대해도 되겠습니까? 대감이 찾아내시어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래, 내가 찾아내마. 분명 꺽쇠 아니면 먹새놈일 테니 두 놈을 불러오거라. 그리고 잠시 후 네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다. 꺽쇠 내 이놈! 어젯밤에 뭐 했느냐? 지는 어제 장작 다 패고 탁주 한 사발하고 잠들었었습니다. 아무 짓도 안 했구만요. 그럼 먹새 내 놈은 어젯밤에 뭐 했느냐? 저는 마님 심부름으로 아래 마을에 쌀 한 가마리 갖다 주고 와서 힘들어서 바로 골아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아니라고 발뺌하는데 둘 다 부인하니 최후의 방법을 써야겠구나. 우리 집 진돗개 개똥이가 말이다. 종을 치면 침을 흘린단다. 그건 바로 종을 칠 때마다 개똥이에게 개밥을 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다. 윗저고리를 풀어보거라. 여기서 말입니까? 부끄럽습니다. 어허, 범인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나를 믿거라. 복길이는 조심스레 저고리를 푸는데 그때 꺽쇠가 침을 질질 흐르는 게 아닌가? 아이고, 쫀득쫀득 쫄깃쫄깃 미치겠구만. 꺽쇠 내 놈이 범인이로다. 군침 돌아 미치겠지? 저놈을 당장 관하로 끌고 가거라. 무쇠도 녹여버릴 듯한 더위. 한양 최고의 대장장인 황서방의 대장간에 젊은 제자놈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방금 만든 호미가 들려 있었다. 스승님, 이놈의 쇠는 어찌 이리 무르단 말입니까? 아무리 담금질을 해도 계집 허리처럼 흐물거립니다요. 쇠를 다룰 줄 모르는 놈이 연장 탓하기는. 정신이 썩어 빠졌으니 쇠도 맥을 못 추는 게다. 비법을 알려주십시오. 스승님께서 만드신 쟁기는 굵기가 병강쇠의 기둥 같아 바위밭도 거침없이 가르지 않습니까? 필시 남다른 비법이 있을 겁니다. 비법은 무슨? 오로지 땀과 정성뿐이다. 거짓말 마십시오. 스승님께서 몰래 무언가 하시는 걸 봤습니다. 시뻘건 쇠를 꺼내어 정체 모를 액체에 담그시더이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이놈 어딜 엿봐. 그 물이 비법이지요. 그 물에 담가야 쇠가 단단해지는 것 아닙니까? 제게도 그 비법을 전수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구나. 따라오너라. 황서방은 작은 방으로 향했다. 방 안에는 커다란 항아리가 놓여 있었다. 이것이 내가 말한 비법의 물이다. 이 물은 대체 무엇으로 만든 것입니까? 내 마누라의 오줌이다. 네! 오줌이라니요? 옆에 내 성질머리가 하도 지랄 같아서. 오줌에 담그면 펄펄 끓던 쇠도 놀라서 오그라붙더구나. 이만한 담금질이 없지. 춘자는 강쇠와 옆마을에 다녀오다 해가 저물어
산길을 헤매고 있었다. 더 늦으면 밤길이 위험할 것 같아 대책을 세우는데 마님 이러다가 호랑이라도 나오면 큰일입니다. 일단 어디로 몸을 숨기시지요. 그러게 늘 가던 길로 가자 했는데 왜 오늘따라 처음 가는 길로 자꾸 가자 했느냐? 내 탓이다. 아니 지름길이 맞는데 왜 자꾸 헷갈려서 그만. 죄송하구만요. 아 맞다. 조금만 더 가면 물레방아가 하나 있는데 거기로 가시지요. 이런 고얀 놈? 이럴 계획이었느냐? 처음부터 나를 어떻게 해볼 생각이응이었구나. 아닙니다. 제가 어찌 감히 마님을 예전에 달래랑 자주 갔던 물레방아입니다. 달래? 어려서부터 마을에서 같이 자라온 딸내미입니다. 나보다 예뻐? 당연히 마님이 천배만배 예쁘지요. 그래. 일단 가자. 두 사람은 물레방아 앞으로 가는데 일단 이슬을 피하시고 동이 트면 아침 일찍 내려가시지요. 그래, 내일 아침에 보자. 나는 들어가겠다. 네? 저는 여기서 얼어 뒤지란 말이에요. 그럼 너랑 나랑 같이 자자는 말이냐? 이거 선 넘네? 저 믿어주시지요. 제 소중이가 엄청나서 저를 떠난 여인네가 한둘이 아닙니다. 마님까지 다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시라고? 그래, 그럼 절대 선 넘지 말거라. 알겠습니다, 마님. 둘은 안으로 들어가는데 좁은 공간에 들어가자 강새는 감정이 격해지는데 마님 그동안 흠모했구만요. 제 마음을 받아주셔요. 뽀뽀 한 번만. 내 이놈 선 넘지 말라고 애가 표시해 두지 않았느냐? 네? 절대 그 선 위로는 안 된다. 어디 너랑 나랑 입을. 아 그렇구만요. 그렇게 강새는 선을 넘지 않고 춘자와 알콩달콩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한양의 이름난 기생오량에게 한선비가 찾아와 하룻밤 연정을 나누었다. 다음날 아침 선비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옷을 챙겨 입으며 오량에게 물었다. 어젯밤 그대의 기회는 실로 천하일색이더군. 내가 그대의 정조를 샀으니 얼마를 주면 되겠는가? 저의 가치를 어찌 돈으로만 논하시겠습니까? 허나 굳이 값을 매기신다면 첫 손님께는 100냥을 받고 두 번째 손님께는 50냥, 세 번째 손님부터는 10냥을 받사옵니다. 허허, 재미있는 계산법이로군. 정절이라는 것이 본디 처음이 가장 비싼 법이지. 내 그대의 첫 손님이겠지? 기꺼이 100냥을 지불하겠네. 어머나, 선비님. 저는 선비님께서 저희 첫 손님이라 말씀드린 적이 없사옵니다. 무엇이라? 그럼 내가 두 번째란 말인가? 괘씸하지만 그대의 기회를 생각하여 50냥을 주겠네. 선비님 그 또한 아니옵니다. 필시 세 번째 이유랬다? 고작 10냥짜리 정절이었단 말이냐? 선비님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제가 언제 선비님이 세 번째라고 하였습니까? 그럼 도대체 내가 몇 번째란 말이냐? 글쎄요, 선비님께서는 제게 10냥만 주시면 되옵니다. 내 인연? 감히 나를 능멸하는구나. 당장 행수를 불러오너라. 진정하시옵소서. 제가 어찌 선비님을 능멸하겠습니까? 다만 제 정절의 값은 그리 정해져 있는 것을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구나. 선비님 같은 분들이 하도 많으셔서 100냥이라고 사기치다 빵에 한번 갔다 와서 그러니 그저 10냥만 주시면 좋카옵니다.
어느 마을에 세 여자가 방 안에서 노름을 하다 관아로 잡혀왔다. 사또는 이들을 세워놓고 혼을 내는데 어디 감히 아녀자들이 벌건 대낮에 모여 노름을 한단 말인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로다. 죄송합니다, 사또. 저희는 그냥 점당 한 푼짜리로 재미삼아 했을 뿐입니다. 시끄럽다.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다 집 날려먹고 노비로 팔려가고 그렇단 말이다. 내 너희에게 벌로 곤장 20대를 내리겠다. 연약한 아녀자의 몸을 생각해 너희가 원하는 걸 하나 들어주겠다. 미순이가 짱구를 굴리다 대답한다. 그렇다면 저는 솜입을 하나만 대고 곤장을 주시지요. 그렇게 미순이는 곤장 20대를 받는데 소미불이 터져버려 10대부터는 제대로 맞게 되었다. 아이고, 내 빵댕아. 곤장을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입으로 똥이 다 나오려고 하네. 다음으로 순자 차례였다. 순자는 한 장으로 어림없다는 걸 알고 말하기를. 그렇다면 저는 수입을 3장을 대주시지요. 그렇게 순자는 곤장 20대를 받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게 20대를 받는다. 이거야 뭐 식은 좀 먹긴 해. 아랫마을 가서 한 판 더 조져야겠다. 마지막으로 수양이가 곤장을 받는데 저는 밑장 빼기로 제 돈 다 털어간 순자 언니를 제 등에 올려주시지요. 장터의 소금 장수 2명이 서로 자기네 소금이 최고라며 언성을 높이고 있었다. 조서방이 먼저 자랑을 늘어놓았다. 내 소금을 보시오. 결정 하나하나가 굵고 빛깔에 희기가 눈과 같소. 이놈으로 간을 해야 음식 맛이 사는 법이오. 자고로 커야 제맛이지. 안 그래? 흥! 소금이란 모름지기 짜고 단단해야 으뜸인 법. 내 소금은 돌덩이처럼 단단해서 웬만한 망치로는 깨지지도 않소. 한번 맛보면 평생 다른 소금은 싱거워서 못 먹지. 뭐라고? 이보시오들. 이 차가 내 소금을 능멸하고 있어. 망치로 안 깨지면 그게 소금이요? 돌멩이지.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거 참 답답한 인간이구만. 좋다. 그렇다면 안악들에게 직접 물어보자. 어느 집 소금이 더 귀한 물건인지. 두 사람은 지나가던 안악을 붙잡고 물었다. 여보시오, 부인. 굵고 흰 놈이 좋소. 아니면 작아도 짜고 단단한 놈이 좋소. 안악이 두 사람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고웃음을 치며 말했다. 사내란 다 똑같구먼. 크기나 단단함이 다 무슨 소용이람. 결국은 장도 깊은 곳까지 잘 닿는 놈이 최고지. 깊은 곳 말이여. 어느 마을 과부 연자가 살고 있었다. 연자는 신통한 능력이 있는 여인이었다. 어느 날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연자에게 춘심이가 다가가는데 이복에 오랜만이네. 성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고 말고? 그나저나 부탁이 있어 왔네. 네, 말씀하세요. 옷 하나가 다 늘어나서 원. 이거 좀 빨아주겠나? 그럼요. 잠시만요. 그렇게 연자는 빨래를 하는데 그리고 잠시 후 다 늘어났던 옷이 작아지는 게 아닌가? 역시 신기하구만. 어떻게 자네 손을 거치면 그렇게 작아지는지. 그러게요. 저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그래, 고마워. 이따 우리 집으로 와. 감자나 삶아서 김치 올려서 탁주 하나 조지게. 네, 성님. 그리고 며칠 후 늦은 밤 두 여인이 연자의 집으로 쫓아오는데 야, 이 여편네안, 너 빨리 나와. 안 나와? 잡히면 너 피똥 싼다. 아니, 그게 정말 사실이야. 사실이라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게 말이 돼. 그게 이 여편네 아니면 이럴 수가 없지. 정말 신기하네.
그러니까 차내 서방 소중이가 고구마였는데? 콩나물이 됐다 이거지. 빨래를 빨면 작아진다는 건 듣긴 했는데. 그렇게 연자는 자신을 쫓아오는 수많은 여인들을 피해 다른 마을로 도망갔다고 한다. 열려로 소문난 박과부는 매일같이 절에 올라가 죽은 남편의 극락왕생을 빌었다. 이건 믿을 수가 없군. 그리 고운 여인이 어찌 죄가지 않고 버틸 수 있단 말인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내가 확인해 봐야지. 새로 부임한 고을원님은 과부의 정절을 밝혀내고자 몰래 그 뒤를 밟았다. 원님이 법당 뒤에 숨어여 들으니 과연 과부는 불상 앞에서 애절하게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 가신 서방님을 한 번만이라도 다시 뵙게 해주십시오. 그분의 우람한 풍채와 단단한 기백이 사무치게 그립나이다. 원님은 과부의 지극한 정성에 감탄하며 조용히 물러나려 했다. 이런 어리석은 저런 여인을 의심했다니. 연료성을 받아 마땅하도다. 바로 그때 과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하오나 부처님, 만약 서방님을 보내주시기 정 힘드시다면 꼭 서방님이 아니어도 괜찮사옵니다. 그저 그분처럼 풍채 좋고 기백 넘치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좋으니 오늘 밤 자시의 저희 집 뒷담으로 보내주시지요. 어느 마을 행순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다. 행순이의 별명은 사막이었다. 바로 큰 키에 길쭉한 팔다리 때문이었다. 그래서 마을 사내들은 그녀가 무섭다고 놀렸는데, 아이고야! 뭔 기집애가 저렇게 크냐? 남자로 태어났으면 장군감이네, 장군감! 누가 데려가려나? 랜들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땅콩만한 게 10이야. 뒤지게 혼나볼래? 안 꺼져? 그런 그녀를 좋아하는 사내가 있었는데 바로 정대였다. 행순아, 예전부터 너를 마음에 품었었다. 나랑 혼인해서 알콩달콩 살아볼래? 정말이야? 그 마음 변하지 않을 거야? 당연하지. 내가 키는 작지만 소중히 하나는 실하거든. 행복하게 해줄게. 그렇게 둘은 혼인을 하게 되는데 행수는 얼마 되지 않아 태기가 보이는데 이제 내가 아빠가 된단 말이야. 좋군 좋아. 그런데 당신 별명이 사막이었지? 그 이야긴 하지 말라니까? 왜 꺼내고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마귀 어미는 태어날 새끼를 위해 새끼의 아비 사마귀를 잡아먹는다던데. 아이고 무서워라. 나도 이제 당신이 잡아먹는 거 아니야? 하하. 그러자 행순이 답한다. 그게 호적상의 압이에요? 아니면 진짜 압이에요? 응? 당연히 진짜 아비지. 오유. 그럼 당신은 걱정 마셔요. 과부 용덕과 오라비 창배는 주막에서 술 한잔하고 있었다. 둘은 서로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술김의 진도를 더 빼볼까 농담 따먹기를 하는데, 이봐 덕이, 내가 문제 하나 내볼 테니 맞춰보소. 못 맞추면 우리 껴안고 한잔하는 거야? 어머, 모르겠네. 어쩌지? 한잔해야겠구나. 뭔 소리야? 아직 문제도 안 냈는데. 아, 미안. 한번 내보시오. 때때론 한없이 가벼우면서 때론 한없이 무거운 게 있어. 그것이 무엇이오? 한없이 가벼우면서 한없이 무겁다. 용덕은 생각하더니 답한다. 그건 솜이요. 솜! 평상시에는 가벼운데 물 먹으면 또 한없이 무겁소. 괜찮은 대답인데 아니오. 그럼 무엇이요?
그것은 바로 내 소중이요. 으이그 크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그렇단 말이요? 가벼울 때는 내가 덕이 될 생각만 해도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올라가니까. 아잉 부끄러워. 그럼 무거울 때는? 내가 원하지 않으면 천하장사가 와도 끌어올릴 수가 없소. 웃기는 양반이야. 그럼 오늘은 가벼울지 무거울지 한번 우리 집으로 가볼까? 좋지, 좋아. 한양으로 향하던 젊은 선비가 날이 저물어 한 주막에 묵게 되었다. 짐을 풀고 책을 읽으려던 차, 방 너머로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이고, 이걸 어째? 왜 이렇게 안 빠져? 이걸 어쩐담? 선비는 점잖지 못한 소리와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에 귀를 의심했다. 이럴 수가! 초저녁부터 주막방에서 저리 몹쓸 짓을 벌이다니! 필시 고향 것들이로다! 내 당장 달려가 풍기문란을 바로잡아야겠다! 격분한 선비는 문을 박차고 옆방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러나 방 안에는 주모가 땀을 뻘뻘 흘리며 커다란 항아리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을 뿐이었다. 내 인연? 지금 무얼 하고 있었느냐? 내가 들은 소리는 대체 웬 소란이신가요, 선비님? 남의 방에 이리 함부로 들어오시면 쓰나. 아니 나는 분명 살 부딪히는 소리와 그대의 애끓는 소리가 아, 이건 말씀이시군요. 여인 앞에는 김치가 가득 담긴 항아리가 놓여져 있었고 그녀의 손은 김치 국물이 흥건했다. 선비님 시장하실까봐 묵은지 김치찜 좀 해드리려 했는데 묵은지가 하도 단단히 눌려있어서 빼느라 안간힘을 쓰던 참이었습니다. 어찌나 억센지 온몸으로 눌러야 겨우 손이 들어간다니까요. 아니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신 겁니까? 과부 된 지 3년이라 외로워 죽겠는데 억울해서 못 살겠네. 오늘 밤 내 마음 안 달래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어느 마을 불량배 깡시기가 살고 있었다. 건들건들 깡시기는 이리저리 놀러다니며 어디 찾아나 꼬셔볼까 궁리나 하며 살고 있었는데 거참 심심하구나. 오늘은 영심이나 만나서 한따까리 할까. 좋아, 오늘은 너로 정했어. 그리고 발걸음을 옮기며 침을 찍찍 뱉는다. 그때 마을 어르신 최 노인이 깡시기를 발견하는데 이런 우라질 놈, 어디 뚫린 입이라고 침을 뱉고 다니느냐? 못 배운 티 내느냐? 침이 보약이란 말이 동의보감에 나와 있다. 사내가 함부로 흘리면 안 되는 물이 눈물만 있는 게 아니다. 눈물, 침과 오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말 안 해도 잘 알겠지? 알겠습니다. 주의할게요. 건들건들한 그였지만 깡시기는 어른들에게는 따뜻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어이 영심이, 너 요즘 왜 나 피해 다녀? 그런다고 내가 포기할 줄 알아. 한 번 내 여자면 영원히 내 여자야. 이리 와. 오랜만에 입술 박치기 좀 해보자. 그렇게 깡시기는 영심이와 포개는데 그때 최 노인이 나타난다. 아니, 저 우라질 놈이, 야, 이 자식아, 벌건 대낮에 못하고 있냐? 남녀 칠세, 부동성 모르냐? 당장 떨어지지 못할까? 그러자 깡시기는 맞받아치는데 아 그게요 어르신, 영심이가 몸이 좀 허약한 것 같아. 제 보약 좀 먹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아낙들이 모여 앉아 방망이질을 하며 씨름을 달래고 있었다. 빨랫감만큼이나
쌓인 이야기들이 냇물에 씻겨 나갔다. 아이고, 허리야. 어제는 시어머니 제사에, 오늘은 이놈의 빨래까지. 여자로 태어난 게 죄지, 죄야. 그러게 말이오. 우리 집 양반은 어찌나 소뚜껑 운전만 잘하는지 밤마다 허리가 나만하질 않는다. 형님들은 좋으시겠소. 우리 집 서방님은 어찌나 부끄럼이 많으신지. 밤에 등불만 끄면 쥐 죽은 듯이 잠만 잔다오. 저런. 새색 씨가 벌써부터 독수공방이라니. 무언가 방도가 있어야 할 텐데. 내가 좋은 수를 알지. 오늘 밤에 서방님 밥상에 이것을 한번 올려보게.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곱단 내 손에 쥐어준다. 이게 무엇이오, 형님? 말린 지렁일세. 양기에 그렇게 좋다고 소문이 자자하지. 가루를 내어 국에 몰래 타서 먹여보게. 그날 밤 곱단내는 막내네의 말대로 지렁이 가루를 몰래 국에 타서 남편에게 주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국 한 그릇을 싹 비웠다. 다음날 아침 빨래터에 나온 곱단내의 얼굴이 헬스케했다. 아이고, 곱단아. 밤새 무슨 일이 있었기에 낯빛이 그 모양이냐? 약효가 좋았던 게지. 내 그럴 줄 알았어. 형님들 죽는 줄 알았소. 서방님이 그리도 대단하더냐? 그런 것이 아니고 약을 먹은 서방님이 밤새도록 무엇을 하더냐? 밤새도록 꿈틀거리며 이불 속을 파고 들어가려고만 하더이다. 어느 마을 한량 춘남이가 마을을 거닐고 있었다. 어디 또 괜찮은 처자 없나 눈도장 찍고 다녔는데 요즘 왜 이렇게 인물이 없지? 옆마을로 넘어가야 되나? 심심하구나. 그때 한 여인이 보이는데 아니 이런 미인이 우리 마을에 있었다니. 어디 한번 꼬셔볼까? 안녕하시오 낭자. 못 보던 얼굴인데 이름이 무엇이오? 명월이라 하옵니다. 허허. 이름만큼 곱구려. 그나저나 어여쁜 낭자에게 놀이 하나 제안해도 되겠소? 어떤 놀입니까? 뭐 간단하오. 질문을 하면 답을 하면 되는 것이오. 그래서 낭자가 답을 못하면 나에게 한 푼을 주고 내가 답을 못하면 낭자에게 50냥을 드리겠소. 저야 좋지요. 먼저 시작하겠소. 한양에서 부산까지 거리는 몇리나 되겠소. 명월이는 우물쭈물 거리더니 한 푼을 꺼내 춘남이에게 건넨다. 자, 이제 낭자가 시작하시오. 내 이래봬도 3살에 글을 깨쳤고 5살에 시골을 지었으며 7살에 성리학을 공부했다네. 어떤 문제라도 내보시게. 언덕을 오를 때는 다리가 3개고 언덕을 내려올 때는 다리가 4개인 거 무엇인지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춘남이는 당황하는데 뭔 소리요? 다리가 3개였다가 4개라고. 그런 건 평생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나지 않아. 짠돌이 춘남은 50냥을 건넨다. 아이씨 도저히 모르겠소. 그게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오? 그러자 명월은 가만히 있더니 한 푼을 춘남에게 건네준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말이 저 때부터 유래됐다나 어쨌다나. 나루터에서 젊은 과객이 강을 건너기 위해 뱃사공을 불렀다. 뱃사공은 과객을 힐끗 쳐다보았다. 사공 강을 건너려는데 삭시 얼마요? 서푼이요. 너무 비싸지 않소? 한 푼만 깎아주시오. 안 될 말입니다. 이 강을 건너는 데에는 본래 서푼의 가치가 있어이다. 내 지금 가진 돈이 2푼밖에 없는데 어찌하면 좋겠소? 돈이 모자란다면야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라니? 수수께끼 내기를 하여 그대가 이기면 공짜로 태워드리고 내가 이기면 나리에 빵디를 한 대 때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소. 그깟 수수께끼쯤이야.
그럼 문제를 내겠소. 낮에는 다리를 오므리고 밤에는 다리를 벌리는 것이 무엇이오? 으흠. 그것은. 정답을 모르시겠소? 그렇다면 약속대로 엉덩이를 대시오. 허허. 정답이 대체 무엇이란 말이오? 정답은 바로 안악내요. 낮에는 반일하느라 다리를 오므리고 밤에는 서방님 맞을 준비하느라. 이런, 내가 어찌 그 생각을 못했을까? 허허, 이제 강을 건너게 해드릴 터이니 어서 배에 오르시오. 강을 건너는 내내 과객은 분을 사귀지 못했다. 나루에 도착하자마자 과객이 뱃사공에게 소리쳤다. 이보시오, 사공. 이번에는 내가 문제를 내겠소. 또 수수께끼요? 좋소이다. 들어가기 전에는 작고 마르다가 들어가서는 크고 젖는 것이 무엇이오? 허허, 이거 참으로 어려운 문제로다. 도무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요. 모르겠소? 그럼 나도 당신의 엉덩이를 한 대 때려야겠소. 졌으니 어쩔 수 없지. 때리시지요. 그런데 정답이 대체 무엇인지요? 정답은 바로 내놈 삿대다. 이놈아! 비가 오기 전에는 바싹 말라 있다가 강물에 들어가니 퉁퉁 불지 않았느냐? 삼식이는 주막에서 국밥 한 그릇 조지러 왔다. 주막주인 덕춘이는 그를 맞이하는데 오랜만이요. 그래, 뭐 드릴까? 국밥 하나 말아오소. 특으로 드려? 보통으로 드려? 보통으로 하나 줘. 으이그 짠돌이. 좀 더 써. 얼마 차이 난다고. 이 사람아. 내가 돈이 아까워서 그럴 것 같아. 그냥 요즘 배가 안 고파서 그래. 그게 다 나이 먹고 늙어서 그런 거요. 국밥특 하나 소화도 못 시키고. 이 사람이 이거 사람을 무시하네. 내가 이래봬도 젊어서 장사였어. 하루에 6끼는 기본이었고 두부도 20모씩 간식으로 조졌는데 이 사람이 허풍은 무슨? 어떻게 사람이 두부를 20모씩 먹는다고 그래? 진짜라니까. 나랑 내기 해볼텨? 그래, 해봅시다. 그럼 내가 이기면 한 번 주나? 주긴 뭘 줘, 이 인간아. 그래, 좋다, 좋아. 대신 못 먹으면 10그릇 값을 치르소. 그래, 알겠네. 내 잠깐 다녀오겠네. 30분 기다리소. 어이구, 입만 살아가지고. 쫄아서 도망갔구만. 그렇게 30분 후? 자, 이제 시작하세. 아니, 진짜로 왔어? 그럼 왔지. 얼른 두부 가져와봐. 그렇게 두부가 준비되고 삼식이는 두부를 조지기 시작한다. 20모였던 두부는 점점 줄어들었고 어느덧 3개가 남았는데 이러다 진짜 먹는 거 아니야? 이거 좀 곤란한데.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 배 터지겠네. 똥꼬에 두부가 걸쳤어. 거 보소. 절대 안 된다니까. 아니, 30분 전에 옆에 주막 미자댁에서 연습으로 다 먹었는데 실전에선 안 되네. 사또가 고을의 기강을 잡고자 이름난 기생 월매를 불러들였다. 사또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월매에게 호통을 쳤다. 네, 이년. 내가 사내들이 홀려 풍기를 문란하게 한다는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사또. 소문이란 본디 바람과 같아 실체가 없는 법이옵니다. 시끄럽다. 내가 오늘 내 죄를 낱낱이 밝혀내겠다. 내가 상대한 사내들 중 가장 컸던 자가 누구냐? 기억이 나지 않사옵니다. 그렇다면 가장 작았던 자는 누구더냐? 그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하진 않겠지. 송구하오나 그것 또한. 에이, 고향 곳. 어느 안전이라고. 그럼 지금껏 상대한 사내 중에 가장 기이한 걸 가진 자는 누구였느냐? 아, 그건 똑똑히 기억나옵니다. 오호, 그래? 어서 말해보거라.
그분은 바로 이 고을의 방장이셨습니다. 방장. 절에 가장 높은 어른이? 어찌 기이하더냐? 다른 사내들은 모두 비슷했었사오나 마치 바늘 같았사옵니다. 무엇이라? 예, 꼭 사또 나으리와 똑같이 생겼더이다. 어느 마을에서 한 스님이 어느 대감댁에 하룻밤 신세지러 들렀다. 그는 대감에게 부탁을 하는데 먼 길 가는 소승이 힘이 들어 그러는데 하룻밤 신세 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대감은 흔쾌히 허락한다. 그리고 잠시 후 나타나는데 대감마님, 왔구나. 그래 말해 보거라. 아랫마을에 살던 박첨지가 정말 죽었더냐?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옥으로 갔는지 극락으로 갔는지 확인했느냐? 스님은 황당했다. 일평생을 연불과 참선수행을 하였지만 죽은 사람이 극락으로 가는지 지옥으로 가는지는 알 수 없거늘 영감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나 의심하는데 그때 마당새가 주인에게 고하기를 지옥으로 갔습니다. 저게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요. 저 마당새가 죽은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라도 있는 거요. 그래 알겠다. 그리고 잠시 후 덕새가 나타나는데 대감마님 다녀왔구만요. 그래 덕새 왔구나. 말해 보거라. 옆 마을에 살던 김진사가 죽었더냐?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옥으로 갔더냐? 아님 극락으로 갔더냐? 김진사께서는 극락으로 갔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덕새가 자리를 뜨고 이 말을 듣던 스님이 궁금해 밑을 노르시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걸 안단 말이야. 이 집 종들이 어떻게? 뭐 저승사자라도 된단 말인가. 궁금해 미치겠구만. 스님은 대감에게 묻는데 처사님, 죽은 사람이 지옥으로 갔는지 극락으로 갔는지 도대체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그러자 대감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하기를 그야 죽은 사람 마을에 가면 금방 알 수 있지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나쁜 일만 골라서 하고 남들 못 살게 굴었으니 지옥으로 갔을 거야 라고 말들을 한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을 꼭 필요한 사람이고 착하고 아까운 사람이라고 말하며 모든 사람들이 아쉬워하면 그 사람은 극락으로 간 게 아니겠습니까? 스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쳤다. 그리고 잠시 후 대감마님, 그래 돌쇠 왔구나. 말해보거라. 아랫마을에 살던 옥녀의 8번째 서방이 골로 갔더냐? 네, 소문대로 정말 그랬습니다. 대감님 말씀대로 호상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아니 처사님 8번이나 서방을 잃었는데 어떻게 호상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녀의 서방들이 모두 생을 마감하면서 웃고 있었다오. 혹시 그 복 상사라고 들어봤소? 고을의 탐관오리인 사또가 어여쁜 젊은 과부를 잡아들여 으름장을 놓았다.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 씌울 심산이었다. 네, 이년? 남편을 보낸 지 얼마나 되었다고 밤마다 외근 사내와 담을 넘나들며 풍기를 물랑케 하느냐?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사또 억울하옵니다. 소인이 넘은 것은 담장이 아니오라. 기관제 팔자요. 만난 것은 사내가 아니오라. 싫은 뿐이옵니다. 요망한 것. 곤장을 맡기 싫거든 오늘 밤 내 수청을 들라. 그리하면 내 죄를 특별히 사하여 주겠다. 과부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내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다. 황공하오나 사또. 어찌 죄인의 더러운 몸으로 사또의 옥체를 더럽힐 수 있겠나이까? 먼저 소인의 죄를 사하여 주시면 깨끗하고 결백한 몸으로 온전히 사또를 모시겠나이다.
사또는 과부의 논리가 그럴듯하고 태도가 마음에 들어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옳거니 내 말이 심히 옳다. 좋다, 내 죄를 사하노라.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다. 과부는 이 말을 땅에 대고 절을 올렸다. 망극하옵니다. 사또. 화면 소인,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어딜 가느냐? 수청을 들겠다던 약조를 지켜야지. 사또께서는 죄인이 수청을 들면 용서해준다 하셨지. 죄 없는 여인이 수청을 들어야 한다고는 아니하셨나이다. 저는 이제 죄가 없으니 지켜야 할 약조 또한 없사옵니다. 확 강냉이를 뽑아볼라. 복만과 미애는 깊은 산속에서 등산을 하고 있었다. 멋진 경치를 보며 기분이 좋은 두 사람이었다. 자기야, 진짜 등산 오길 잘했다. 처음엔 힘들었는데 높이 올라오니까 너무 좋아. 그렇지. 등산 오길 잘했지. 정상에서 먹는 김밥이 최고라고. 조금만 더 힘내자.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힘을 내려던 순간 어디선가 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어머, 뭐야. 곰인가 봐. 자기야, 어떡해? 곰? 복만은 갑자기 자리에 앉더니 신발끈을 고쳐 매는 것이 아닌가. 자기야, 지금 신발끈 맬 때가 아니야. 그런다고 곰을 따돌리지 못한다고. 어떻게 우리... 그러자 복만이 한마디를 하는데 곰을 따돌리지 못하겠지. 그래도 자기보다 빨리 뛰면 되거든. 그렇게 복만은 사정없이 달리기 시작했다. 미애는 어이가 없어 멍하니 쳐다보는데 저 싸가지 없는? 저런 것도 남자친구라고. 잡히기만 해봐. 척추 접어볼라. 곰은 그들의 뒤를 쫓았고 그렇게 두 사람은 겨우 헤엄을 쳐 강을 건너 곰을 간신히 따돌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곰에 잡히면 좋겠어. 아, 미안. 내가 오늘 명품백 사줄게. 정말? 그나저나 곰은 사라졌나? 그때 건너편을 바라보니 곰이 종이를 들고 서 있는 게 아닌가. 두 사람은 눈을 가늘게 뜨고 종이에 글을 읽어보았다. 나는 그냥 운동 삼아 달린 건데. 서방이 도망가고 홀로 살던 덕자에게 어느 날 말자가 나타나 말을 거는데 이봐 덕자. 자네 홀로 된 지 얼마나 됐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건 왜 물어? 자네도 이제 새 살림 차려야지. 언제까지 혼자 그렇게 외롭게 살 거야? 나라고 혼자 외롭고 싶어서 일어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뭐가 있어야 마주치지. 그럼 내가 다리 한번 놔줘? 누군데? 저 아랫마을에서 이사 온 호랍인데. 딸린 애도 없고 모아둔 돈도 꽤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 생긴 건 어때? 그 뭐냐? 나도 아직 못 봤는데 기생호랍이 같이 생겼다던데. 어때? 한번 만나볼래? 나야 뭐? 고맙지. 잘 되면 한턱 쏠게. 그리고 며칠 후 덕자는 주막에서 그를 만나기로 하는데 아, 이게 얼마 만에 만나는 남정네야. 심장이 두근두근 되구만. 거미줄 걷어줄래, 낭구님? 아, 내 마음속에 거미줄. 그리고 잠시 후 한 사내가 나타난다. 혹시 덕자씨? 아닌데요?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육실알. 기생 오랍이 좋아하네. 씹다 뱉은 악어같이 생겼는데. 만나서 반갑소. 그래요, 반가웠어. 이제 서로 들어갑시다. 방금 봤는데 뭘 들어가오? 국밥이나 한 그릇 하세. 당신 얼굴 보면 밥알이 목구멍으로 안 넘어갈 것 같소. 뭐라고? 이게 보자 하니까. 지는 얼마나 괜찮다고. 우리 집 누렁이 닮았구만. 개새끼? 뭐? 아니, 개새끼 키우냐고. 키웠지.
18년 동안 키웠지. 나는 그쪽 때문에 눈이 부셔서 먼저 가야겠어. 인연이, 뭐라고? 인연이 있으면 또 보자고. 성격 더러운 두 사람을 이어주려는 말자의 깊은 배려를 두 사람을 몰랐나 보다. 힘좋기로 소문난 돌쇠가 기생집에서 가장 도도한 매양이의 방에 들었다. 매양은 콧방귀를 뀌며 그를 맞았다. 내가 바로 그 힘자랑하는 돌쇠더냐? 사내란 것들은 어찌 그리 제 힘을 못 믿어 안달인지. 소인의 힘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 낭자를 위해 저 하늘의 달이라도 따다 바칠 수 있소이다. 다른 무슨? 정녕 내 힘을 증명하고 싶거든. 내가 내는 수수께끼를 맞춰보아라. 맞추면 내 소원대로 하겠으나 틀리면 내 전 재산을 내게 바쳐야 한다. 돌쇠는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면서도 가장 무른 것은 무엇이며? 세상에서 가장 뜨거우면서도 가장 차가운 것은 무엇이냐? 돌쇠는 잠시 고민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답은 하나 아니겠소. 바로 사내의 소중이지. 처음엔 강철같이 단단했다가 이내 솜처럼 물러지고, 처음엔 불같이 뜨거웠다가 이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니 말이오. 매양의 얼굴이 순간 붉어지는 듯했다. 틀렸다. 정답은 돈이다. 돈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녹이며 그로 인해 충성심이 단단하고 마음만 먹으면 종이장처럼 찢을 수 있으니 가장 무르지. 또한 손에 쥘 땐 심장을 뜨겁게 하나 남의 손에 넘어가면 마음이 차갑게 식지 않더냐. 매양은 돌쇠의 전 재산이든 엽전 꾸러미를 빼앗아 들고는 비웃으며 말했다. 허나 내 말을 증명해낸다면 정답이 바뀔 수도 있고. 알겠소. 일단 불을 꺼보시오. 어머, 이게 뭐야? 돌덩이야, 쇠덩이야? 서방님, 내 서방님. 오늘부터 지아비로 모시겠나이다. 칠봉이와 금자는 혼인한 지 10년이 넘은 무덤덤한 부부였다. 칠봉이는 어느 날 귀가 간지러워 아내를 찾았다. 임자, 나 귀가 너무 간지러운데 귀 좀 파주소. 귀가 간지러우면 남들이 당신 욕한다던데. 어디 가보라도 찔러보고 희롱하고 왔는가? 어떻게 알았어? 뭐라고? 장난이야, 장난. 진짜 간지러우니까 귀 좀 빨리 파줘. 여기 누워봐요. 어머머, 귀지가 꽉 찼어. 아프니까 살살 파. 엄살 피우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금자는 칠봉이의 귀를 깔끔하게 파준다. 이제 살 것 같네? 그 정도 되기 전에 미리미리 말해요. 알겠어. 귀도 더 잘 들리는 것 같고. 임자도 이리 와보소. 내가 귀 좀 파줄게. 아니야. 나는 괜찮아요. 이리 와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자네도 내가 파줘야지. 나는 괜찮다니까. 까불지 말고 이리 와. 아는 귀는 괜찮아. 다른 곳이 좀. 그래, 어딘데? 알겠어요. 왜 이렇게 바닥에 먼지가 많아? 바닥 좀 닦아야지. 준비됐어요. 그렇게 칠봉이와 금자는 신혼으로 돌아가 늦둥이를 낳게 됐다고 한다. 복만이 목욕탕에 갔다. 때를 밀려고 기다리는데 때밀이 아저씨가 물었다. 손님, 잠시만 기다리셔요. 앞에 한 분 계셔서. 예? 알겠습니다. 소문 듣고 왔는데 기대되네요. TV 보며 기다리죠. 그런데요, 손님. 등에 그림이 멋지네요. 거북이 아닙니까?
혹시 어깨 형님인가요? 한 주먹 하시는지? 육봉만이 의아해하며 답했다. 거북이라니요. 제 등에요? 난 문신 같은 거 없는데. 거북이 그림이 있는데요. 자, 봐요. 때밀이 아저씨가 거울로 확인시켜주자 진짜 등에 거북이 그림이 있는 것이었다. 봉달이 거북이를 보더니 껄껄 웃으며 말했다. 아, 이거 뭐야? 우리 마누라가 또 나 몰래 스티커 붙여놓은 거네요. 이 옆편 내가 하지 말라니까 자꾸. 이거 미안하게 됐수다. 예? 스티커라니요? 왜 거북이 스티커를 등짝에? 그러자 봉만이 민망한 표정으로 말하는데 아, 그거요. 제가 맨날 토끼처럼 빠르다고. 천천히 가라는 뜻으로 뭐 그런 겁니다. 개똥이는 달래를 좋아했다. 달래는 마을에서 인기가 많은 처자여서 여기저기서 달래를 노리는 사내가 많았다. 그래도 달래를 포기할 수 없던 개똥은 달래의 마음을 얻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는데, 달래야, 내 마음을 좀 받아줘. 나 너 아니면 그 누구라도 싫단 말이야. 너랑 혼인해서 알콩달콩 살고 싶어. 야, 개똥이! 나한테 고백한 남자가 사열종대 안자번호로 저작거리 2바퀴야. 너는 내 눈에 차지도 않는걸. 나한테 금은 보하며 희귀한 동물도 가져온 사내들한테도 눈이 안 갔는데 내가 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오면 모르겠다. 특별한 것. 그래. 혹시 알아?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의 심장이라도 가져오면 흔들릴지.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라면 울 언니인데.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있다면 나는 그 많은 남자들 다 버리고 너한테 갈게. 너도 다른 남자들하고 똑같겠지? 못할걸? 아니야. 해볼게. 그래, 딱 하루 줄게. 그렇게 개똥이는 짐승 같은 마음을 품게 된다.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 앞에 서는데, 그래 다시 한번 말해봐. 뭘 갖고 싶다고? 그게 마음이요. 아니야. 그게 아니었는데 다시 말해봐. 그게 심장이요. 아? 심장? 그 염통 말하는 거야? 염통이 쫄깃쫄깃하지? 오늘 내 녀석을 쫄깃쫄깃하게 만들어주마. 그날 개똥이는 뒷동싸기 혼나고 달래를 깨끗하게 포기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자로 남았다고 한다. 어느 마을 박대감은 고민에 빠졌다.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해결사를 부르게 되는데, 그는 어떠한 일도 실패하는 일이 없는 사내였다. 그래, 자네 소문은 익히 들었네. 조선 최고의 해결사로 유명하더군. 과찬이십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는지요? 내가 고민이 있네.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우리 안주인이 극성이라서 내가 계집질을 평생 안 했는데 이 나이에 만나는 여인이 있네. 어리고 예쁘고 귀엽고 해서 잘해주었지. 그런데 글쎄 내 돈으로 치장을 하더니 젊은 사내를 만났다네. 괘씸해서 안 되겠어. 그 계집을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만들고 멀리 보내시게 살려두는 게 내 마지막 배려네. 알겠습니다. 대감님, 그렇게 해결사는 여인을 찾아 나선다. 이봐 매양이, 어떻게 그렇게 갈수록 예뻐져? 그냥 보고 있어도 보고 싶네.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말긴 뭘 이러지 마. 내 방으로 가세. 오늘도 홍두깨로 혼내줘야지. 안 된다니까. 이러면 소리칠 거예요. 소리칠 거면 쳐봐. 누가 감히 이 박춘배를 막을 소냐? 내 앞길을 막으면 가만히 안 둬. 아니 저 우라질 놈이
대감의 여자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 해결하는 사내를 넘어뜨려 혼내준다. 야, 이 잡놈의 자식아! 어디서 대낮부터 껄떡거리고 있어? 내가 누군데? 내 앞을 막으면 어쩔 건데? 그렇게 해결사는 사내의 다리를 못 쓰게 만드는데 저자, 괜찮소? 이제 걱정 마시오. 다 해결됐소. 됐어요. 됐다고요. 되긴 뭘 돼요? 엿됐다고 당신. 뭔 개소리야. 일단 대감에게 가야겠군. 그리고 해결사는 박대감 앞에 찾아가는데 그래요, 어떻게 됐는가? 제가 다 해결했습니다. 잘했군. 근데 알고 보니 대감의 여인은 바람난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떤 사내가 껄떡거려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라? 그래서 그 사내의 다리 몽둥이를 꺾어놨습니다. 이제 맘 놓고 만나고 다니셔도 됩니다. 야, 이 자식아! 네가 내 아들의 다리를 부러뜨려? 왜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하고 그래? 넌 오늘 피똥 쌀 때까지 주리를 틀어버릴 게야.